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24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상당히 변동성을 주다가 막판에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계속 변동성이 큰 시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뉴욕 시장인데요. 변동성이 크면 일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바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닥이 현실적으로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서요.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주 내에 최저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3%가 넘어 있는 상태고요. 계속 올라가는 게 꺾였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을 반등으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항상 어떤 조금만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오니까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온 이유는 아마 파월의 의회 출석 증언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롬 파월이 할 줄 아는 거는 립 서비스밖에 없죠. 약속이나 말했던 거는 다 틀렸지만 꼭 나올 때는 시장에게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죠.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무조건 잡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잡겠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조치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서 대응하면서 뭘 무조건 잡을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번에 1% 올렸어야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 10일경에 발표될 때 혹시라도 9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한 1% 금리 인상 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침체도 감수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런 거 보면은 의지를 좀 피력해 준 게 시장을 자극했고, 그 시장 자극한 것이 10년 국채금리 좀 떨어뜨리면서 나스닥을 상승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플레이션이 조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연준의 목표치가 2%였는데 그거보다 4배가 많은, 곱하기 4보다도 많잖아요. 거의 4죠. 그렇죠? 4가 보다 많잖아요. 8.6이니까. 그렇죠? 8도 아니고.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 9려면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함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제롬 파월은 경기 침체 감수하고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7월에 FMC가 24일하고 26일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모습이 나올지 봐야겠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결정하겠지만, 영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5월 소비자 물가가 9.1이 된 거 보면 미국도 9가 안 되라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유가가 흐름이 되게 중요한데, 유가가 지금 100불대 초입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 보면 시장을 누르고자 하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제롬 파월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은 결국 높은 실업률을 동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도 하나네요. 근데 실업률까지 오게 되면 또 금리 인하로 갈까요? 인플레이션이 2%나 내려와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빠른 조치를 해야 빠른 나중에 대응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빠른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서 말은 아주 강하게 시장에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막판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니까 막판에 올랐더라고요. 다우는 0.6%, 나스닥은 1.6%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여기가 바닥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시장의 방어적인 추세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스닥의 모습을 좀 볼까요? 나스닥의 모습을 보시면은 나스닥도 65일선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코스닥보다 더 다우보다는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도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가를 좀 봐야겠죠. 유가 서부텍사스 중진유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서부텍사스 중진유 또 빠졌죠. 104불 때까지 밀렸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가 유가를 하락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유가가 한 140불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 5월선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추세적 하락을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실질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60불, 배럴당 60불에서 70불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밀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까지 갈지 한번 봐야겠죠. 그러니까 25월선이 74불이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밀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거기까지 좀 어렵죠. 유럽도 지금 그 가스에 대한 어떤 비상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가스를 갖다 쓰는데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 있어서 유럽을 압박하기 위해서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이 오기를. 그래서 지금 여름이지만 몇 개월 더 지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원유가 내려올 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저께 원달러가요 1300원 안착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죠. 13년 만에 1300원이 되는 모습인데요. 원달러가 어저께 종가가 1301원 80전까지 갔어요. 예. 근데 아직도 더 남았죠. 아직도. 저는 원달러의 최고치를 한 1360에서 80원 정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소강 상태가 걸려서 약간 밀렸다가 올라갈지 바로 목표치 실지는 좀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없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 환율이 추세를 전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환율 흐름을 봐야겠죠. 여기환율에서는 1300원 1301원인가 정도 그대로 유지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장중할 때는 1305원인가까지 갔던 걸로 제가 1305원이었나요? 지금 1300원 살짝 이탈했었는데 1305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1300원 정도 전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왠지 주가가 좀 바운딩을 시도할 수도 있죠. 근데 항상 보면 코스피가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끝나면요 주가가 약간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코스피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일봉 보시면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양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강아지가 있어서 조금 짖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보시면 음봉이 나오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다른 나라가 좀 다른 상황에 있어서 예상 밖으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4% 폭락을 해서 강제 청산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코스닥이 어저께 4%가 빠졌어요. 코스닥 지수가 어저께 4% 빠져서 지금 엄청 밀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보시면 장대 음봉 났는데 양봉 주고 장대 음봉 양봉 나서 오늘 뭐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4% 정도 하락하면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매가 어저께 뉴스 보면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하루에 300억씩 나오고 있다. 오늘은 뭐 최대로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리가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그동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오는 건 사실일 거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지 않나.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환율이 우리나라를 계속 올라가는 과정이라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다만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방어해 주는 게 특징이죠. 기관들이 지금 어저께도 거의 8,600억인가 아마 매수를 했어요. 근데 시장 방어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매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해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이번에 바닥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반등이 되더라도 그건 추세 전환과는 좀 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여러 가지 정황상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슈의 변화도 있어야 되고 수급의 완벽한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보면 시장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잘 마무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